탭 형태가 아니라 나머지 필승 같은 아니 그냥 마우스가 아닌데 화면이 이거 이제 X 버튼 이게 필요해요. 그렇진 많이 있었고 포인트 잡는 게 적응하는 이거는 그냥 다 써보셨나요? 오히려 마시는 게 그냥 볼 정도가 안 보이고 제가 아까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강의가 이제 편해질 거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현실감은 없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수학이나 영어나 기타 강의에서 어떻게 좀 사용하실 수 있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향하는 바는 기존까지는 강사가 모든 걸 외우고 모든 자료를 다 미리 준비해야 했고 그래서 그걸 이제 가지고 학생들한테 이제 짜여진 각본에 따라 강의를 하는 것이 이제 기존의 강의 개념이었는데요. 근데 사실은 좋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한 10년 전에 준비해 놓은 강의를 계속 쓰다 보면 또 트렌드에 뒤처지니까 계속 바꿔야 되고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끝이 없더라고요. 너무 좀 힘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좀 오픈된 형태의 강의라고 해서 아예 인터넷을 켜놓고요. 학생한테 맞는 강의를 즉석에서 그냥 다 같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이런 건데요. 제가 뭐 행렬 강의를 좀 확대가 안 되는데요. 저희 휠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휠 버튼이랑 이제 처음에는 저희가 타블렛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가 제작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키보드가 있으려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지나 보니까 키보드가 없는 상황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버튼을 나중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마우스 버튼 오른쪽을 누르시면 나와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옆에다 놓고 화면을 확대를 한다거나 축소를 한다거나 예. 그 다음에 색깔을 바꾼다던가 아니면 펜의 종류를 바꾼다던가 지우개에서는 이제 지울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하면서 강의를 최근 제 유튜브 동영상 보시면 이게 일부러 이렇게 띄워놨어요. 여러분들 보시라고. 그래서 저게 있어도 이렇게 좀 이제 그렇게 예쁘게 좀 화면이 잘 나옵니다라는 걸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아이들이랑 수업을 하는데 저것 때문에 방해됩니다. 아직 그런 얘기는 한 4달 동안 아직은 못 들었거든요. 혹시나 나오게 되면 저도 이제 그때 또 막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제일 좀 힘든 것들이 이렇게 하고 뭐 1이라고 적었을 때 하나, 둘을 적고 하나, 셋을 적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싫더라고요. 팔이 아파가지고 지금 하는 거는 A 하나를 적은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복사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이렇게만 이제 틀만 만들어서 쓰는 거거든요. 필기를 굉장히 많이 줄이고 있어요. 이제 A 하나도 싫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필기를 이렇게 복사하시면 바로 9개짜리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 좀 써주시면 학생이 옆에서 탄성을 질러요. 우와, 이게 뭡니까? 이렇게 재밌어요. 그런 반응들이 이런 이제 장치들을 이용해서도 좀 재밌게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것들이 A가 있고 이게 뭐 A1은 1에서 2 사이고 A2는 2에서 3 사이고 A3은 이런 거 하다 보면 이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건 필기의 시간을 소모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해서 학생들이랑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런 필기들이 많으면 그게 좀 방해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틀만 딱 만들어 놓고 이렇게 그냥 복사를 해버립니다. 또 저희가 필기하다 보면 꼭 제일 중요할 때 마지막 한 칸이 모자르고 막 그러거든요. 그것 때문에 필기 선택하시고 줄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다가 여기 한 칸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싶을 때 이게 줄일 수 있는데요. 이런 기능들이 아직 자이닉스나 그 원노트 같은 데는 없더라고요. 강의하다가 보면 현실적으로 느끼게 되는. 그래서 색깔도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은 두 번째는 2와 3 사이다, 세 번째는 3과 3에서 4 사이다, 이런 식으로 색깔을 좀 집어넣어서 좀 집중력을 높이는 데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되게 잘 먹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목적은 이해를 잘 시키는 것이었거든요. 사실은 내 말 한마디에 아이가 yes 하고 아하 그렇구나 라고 대답해 주길 바랬는데, 그게 이제 종이 위에 연필을 썼을 때는 좌절되는 경우가 좀 상당히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색깔을 사용하고 이제 뭔가 좀 움직이거나 이럴 수 있는 요소들을 좀 넣어보자 해가지고 프로그램에 이제 그런 요소가 좀 들어가게 됐거든요. 움직인다는 거는 선택을 누르신 다음에요, 키보드를 누르시면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이 강의는 이제 언제 쓰시면 좋냐면, 저희가 이제 문제 보면은 이렇게 이제 XY 좌표 나오고 그 태풍의 뭐 영향권에 들어간다, 이런 중학교나 고등학교 문제들이 좀 있어요. 섬이 여기 있는데 이 섬이 이 검은색 태풍의 영향권에 언제쯤 들어가니 막 이런 얘기를 이제 해야 될 때 이렇게 그냥 움직입니다.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간다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선생님 하고 저가 질문도 꽤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는 뜻으로 제가 알아듣고요. 태풍을 하나 그려서 선택해 주시면 태풍의 눈과 태풍의 주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F3 버튼을 누르면 숨어있는 기능인데요. 이게 그냥 하나가 됩니다. 분리되지 않은 하나가 되고요. 이 위에 필기를 하고 지워도 그건 안 지워집니다. 사실 이제 과학이나 수학 수업 같은 거 하거나 이제 영어 필기했을 때 배경은 두고 싶고 필기는 지우고 싶은데 그럴 때 쓰시라고 이렇게 좀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태풍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아이랑 같이 지켜보면서, 자,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갔고 태풍이 이제 지나간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벼운 애니메이션들을 좀 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수업에 좀 쓰고 있습니다. 아니면 자동차 같은 거를, 제가 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요, 죄송합니다. 자동차 같은 거 이제 그려놓고 자동차가 이제 저기 교차로로 갈 거야, 거리가 어떻게 되니 생각해봐, 이렇게 멀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동차가 터널을 통과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공이 위에서 떨어지는 문제도 있는데요. 공 같은 게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런 비스듬한 판자에 부딪혀서 튀겨가는데, 미분이나 뭐 적분 같은 거 수업할 때요, 뭐 이제 공이 떨어지는 궤적을 이렇게 그리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튕겨서 이렇게 날아가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한 애니메이션들을 즉석에서 주셔서 어느 정도 움직이는 수업들을 수업 시간에 구현을 좀 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해놨거든요. 아직은 제가 좀 저희가 더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훨씬 좀 예쁜 기능들을 좀 탑재할 예정이에요. 근데 사실 저기 너무 하고 싶은데 아직 제 기술이 좀 약해서 다 넣지는 못했어요. 공부 중이고요. 만약에 행렬 수업을 하시다가 이제 케일리 해밀턴이야 막 이러면 케일리가 누구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거를 얘기해주고 싶은데 좀 어려울 때는요, 제가 볼 때 진짜 구글이 거의 신인 것 같아요. 그냥 케일리에 대해서 치면 사진도 나오고 역사도 나오고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제가 즉석에서 다 외우고 있지 못하니까 쌤이랑 같이 찾아보자 해가지고요, 수업 시간에 다 열어놓고 사진도 보고 그 사람 무슨 업적 남겼는지, 그 다음에 공식 증명이나 이런 것도 지금은 다 외워야 된다는 부담에서 좀 벗어나 있어요.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공식 증명을 잘 해놓으신 분 걸 한번 보자 해서 같이 보고요. 되게 좋아 보이거나 수업에 남기고 싶을 때는요, 여기 캡처 기능이 있는데요, 눌러서 그냥 그 사람 사진을 이렇게 제가 가져옵니다. 사진이 지금 저희 수업 교환 안에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 그 학생들을 위한 수업 교환이 그냥 즉석에서 계속 만들어집니다. 네. 그리고 뭐 유명한 공식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오고 싶으실 때는 케일리 해밀턴 정리 같은 걸 누르시면
조금 어려운 건 제가 따오진 않고요. 학생들이 이해할 만한 게 있으면 여기서 따서 이렇게 이제 즉석에서 가져와서 수업 교환 안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한번 읽어봐 이렇게. 그리고 나면 이게 이제 제 수업 교환이 새롭게 다 완성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만든 좋은 콘텐츠는 가져와서 얼마든지 쓰자. 아이들이 제가 그걸 가져온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이제 뭐 제 신뢰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이 선생님이 풍부한 콘텐츠를 즉석에서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구나 이런 그 인식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타인의 작품들과 제 수업들을 같이 좀 연동시키실 수 있고요. 물론 이제 한글 사이트가 아직 없긴 한데요. 울프람 알파라는 사이트를 이용해 보시면 굉장히 유용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저한테 적분 계산이 틀렸다고 가져오는데 그 적분 계산을 다 검토해 주기가 되게 귀찮거나 힘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 누가 파리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는데 그걸 제가 다 미리 준비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울프람 알파는 이제 울프람이라는 이제 물리학자가 만든 사이트인데요. 제가 20년 전부터 이걸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좋아질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그냥 수학 계산만 조금 해주다 말았었는데요. 만약에 파리라고 치게 되면은 잠시 후에 이 사이트는 구글처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요. 그냥 답을 다 알려줍니다. 파리의 지금 날씨, 현재 습도, 파리의 위치, 인구, 그 다음에 파리에서 태어난 유명한 사람들, 파리에 위치하는 뭐 파리 근교의 그 도시들, 그리고 파리 근교의 에어포트, 뭐 공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파리에 있는 유명한 기업들, 그리고 파리 출신 인물들, 해발고도. 저는 여기서 처음 알았거든요. 엠마 왓슨이 파리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구글 웹사이트에서 검색되는 그 통계치 이런 것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되게 궁금했어요. 혹시 사이도 있을까? 유명하니까. 이게 한글은 없습니다. 다만 아직 한글 사이트는 나온 게 없고요. 이게 이제 과학계에서는 구글과 같은 사이트로 굉장히 좀 유명해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싸이를 쳤는데 나오더라고요. 본명이 박재상 씨고 97년 12월 31일이 생일이고 동갑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싸이라는 사람의 검색이 인터넷에서 언제부터 갑자기 급증하기 시작했는지 이런 데이터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 수학 시간에 통계를 얘기한다거나 할 때 그 통계에 대한 좀 되게 지루한 얘기를 하다가도 좀 재밌는 거 한번 볼까? 통계가 이래 그러면서 이런 것들 좀 같이 보기 시작하면요. 언제부터 유명해지는지 느낌이 오지 이라든가 그런 추측들을 이제 통계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걸 같이 좀 보고 갈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생물, 과학, 역사 그 가리지 않고 전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꼭 과학에만 쓰지는 않고요. 수학에서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AP를 수업을 하고 있어요. SAT랑 AP랑. 저는 사실 좀 자창이거든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수능, AP, 그 다음에 SAT를 다 그냥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시간이 비니까 그냥 어떻게든 좀 아이들이랑 수업을 많이 해보고 싶어서. 근데 되게 재밌어요. 모르는 것도 많고 X세제곱 뭐 플러스 X제곱 같은 거를 혹시 이제 그런 수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이제 수업을 시작하는지에서부터 해서 좀 다 상담을 드리고 있어요. 이제 그 예전에 시행착오들을 다 겪어왔기 때문에 그 강의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비밀 없이 다 오픈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분을 하자라고 제가 이렇게 그냥 치면요. 이 적분 하면 이렇게 답이 나온다로 즉석에서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래프도 그려주고 레프트 썸이라 그래서 이게 그 구분구조법 이렇게 하시면 나오는 답도 자동으로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스텝 바이 스텝 솔루션이라고 저기 주황색으로 오른쪽 끝에 나온 거 보이시죠? 요새는 저걸 누르면 풀이가 한 줄 한 줄 다 나옵니다. 자동으로 풀이가 생성이 됩니다. 요즘 기술은 이런 것까지 좀 발달해 있는 상태라서요.
선생님들이 쓰시고자 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수학 수업을 하실 수 있는 분위기는 마련이 되어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제 아이들한테 이 사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학교 가거나 집에서 수업할 때 시급 맞은 것 같은데 계산이 자꾸 틀려서 30분째 지금 계산하고 있다고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짜증나 죽겠다고. 그럴 때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일단 식을 써보고 답이 맞게 나오면 식은 맞은 거니까 계산 틀린 게 있을 거야. 한번 추론해봐라.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덕분에 영어랑 좀 친해지고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좋은 그림들이 있을 때는 그대로 그냥 바로 캡처하셔서 가져오시게 되면 수업 안에 그 그림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 그걸 내가 꼭 다 만들어야 되고 그려야 되고 이런 부담에서 많이 이제 줄어드실 수 있는 거고요. 계산도 저희도 인간이다 보니까 너무 많이 그걸 해주면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능력이 잘 안 나올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사이트를 이용하셔서 한번 저렇게 써주시면요. 아이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선생님이 계산할 능력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장비도 쓰실 줄 아는구나 쪽으로 좀 더 많이 기울어요. 선생님 덕분에 신문물이나 새로운 문화를 접했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많거든요. 선생님들도 그래서 계산 이렇게 짚어주는 이런 이제 노동에서 좀 벗어나서 진짜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식을 세우는 그런 작업에 조금 더 많이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것은 꼭 숫자만 써야 된다는 제약은 전혀 없습니다. 구간에다가 문자를 써주시면 문자 그대로 계산을 해서 바로 알려줍니다. 인공지능이 계속 발달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자연 언어를 처리하는 게 굉장히 좋아졌어요. 제가 막 문법에서 실수를 해도 이제는 알아서 다 계산을 해줍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방금 제가 구간에 문자를 줬는데요. 문자로 그대로 계산하고 그대로 다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기존에 선생님들께서도 모르셨던 부분까지도 요거는 다 가르쳐주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인수분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뭐 x 세제곱, 제곱, x 플러스 1 같은 거 그냥 쳐주시면요. 뭐 인수분해 해라 말아라 이런 얘기 안 하셔도 자동으로 전부 다 인수분해가 되고요. 미분해, 적분까지 전부 다 그래프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미분, 적분 자동으로 다 해줍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그런 좀 의미 없는 노동은 많이 줄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컨텐츠가 갑자기 학생을 만나서 거기에서 넣어주고 싶구나 그러면 그대로 교재에 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강의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좀 계속 구축이 되고 있다 볼 수 있고요. 지금 이 사이트도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네, 영어랑만 조금만 익숙해지시면은 되게 쉽게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많고요. 심지어는 여기 문자 같은 게 들어가도 전부 다 인수분해를 잘 해줍니다. 인수분해가 되면 꼭 무슨 숫자여야 된다는 이런 개념 자체가 아예 거의 없어졌어요. 예. 제가 뭐 입력했는지 굉장히 잘 알아듣거든요. 컴퓨터가. 이거는 방금 입력한 식을 등고선이라든가 3차원 그래픽으로 보여주고요. 인티저 솔루션이라고 해서 만약에 여기에 이제 정수해가 나오려면 이런 게 나오면 좋겠다. 정의역, 치역 이야기, 실제로 근해 공식을 쓰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든가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까지 전부 다 알려주고 있고요. 아이들이랑 맨날 이거 갖고 좀 심심해하면 놀아요. 근데 놀긴 노는데 게임은 아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못하는 게 뭐냐면 큰 수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10만 대군을 본 적이 있느냐 그러면 당연히 그러면 아이들은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파이 같은 거를 10만짜리까지 이렇게 해서 쳐주시면 보여주실 수 있어요. 얼마인가요? 제가 잘못 쳤나요? 네. 명령어는 어렵진 않고요. 네, 파이 10만짜리를 지금부터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컴퓨터가 작업을 하고 있고요. 네, 월 디짓이라고 눌러주시면 계속 진짜 보여줍니다. 네, 계속 나옵니다. 몇 페이지에 걸친 진짜 10만 개의 숫자를 직접 보여주실 수 있거든요. 이게
전혀 이제 어려운 뭐 인터페이스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다 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이제 그 수를 탐구할 때 공식이나 이런 거 정의에 너무 아이들이 지금 저기 그 눌린 나머지 재미있게 수를 보는 작업에 대해서는 많이 잊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서 이제 너 생일 한번 찾아봐 그러면 아이들이 막 찾거든요. 재미있게 노실 수 있어요. 수를 계속 가지고 노는 이제 그래서 여기 생일 찾기를 해서요. 생일이 제일 많이 나오는 학생한테 이제 뭐 이렇게 사탕 좀 준다든가. 되게 재밌어요. 게임이 아니어도 굉장히 재밌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컴퓨터를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더 이렇게 이제 배워가다 보면요. 훨씬 편하고 쾌적하게 아이들이랑 교류할 수 있게 된다는 걸 좀 아실 수 있고요. 근데 명령어를 잘 예, 그러실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꾸준히 명령어가 많지는 않거든요, 이게. 그래서 꾸준히 좀 제가 그 세미나나 거의 네이버의 그 카페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면 수업 시간에 쓸 충분한 명령어입니다를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자연 언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다행히도 요즘 나온 제품들은 이렇게만 쳐주셔도요. 알아서 제가 100가지 계산할 거라는 걸 그냥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걸 하려고 했던 거지 하고 이렇게 시그마로 번역을 다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가 5050 정도라는 것을 금방 알려줍니다. 그래서 일반항 같은 거 구하기 힘든 아이들이 있을 때는요. 이걸 갖고 집에서 3일만 좀 놀다 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컴퓨터랑 이렇게 상호교류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스스로 깨닫게 하는데 조금 더 시간을 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점점점으로 남겨놓으면은 컴퓨터는 제가 무한대까지 더할 거라는 걸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무한대까지 더하려고 했던 것이지 하고 정말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sum diverge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발산하는 거야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웬만한 설명들을 쭉 다 나열해주고요. 이거는 공식이죠. 이제 1부터 n까지로 더하면 2분의 mn 플러스 2까지 다 나오고 그래프도 다 보여줍니다. 예전에는 교재가 아니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교재 없이도 그냥 수업을 쭉 진행하시는데 거의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고 좀 보실 수 있겠고요. 기타 궁금한 것들은 제가 하나만 좀 더 보여드릴 텐데요. 골프는 3차원 도형 같은 것도 볼 수 있어요. 네, 다 됩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각국의 선생님들이 자기가 작업한 걸 공유하는 울프란 데몬스트레이션 사이트라고 합니다. 다 있거든요, 전부 다. 이렇게 과목에 구애받지 않고 크리에이티브 아트도 보이시죠? 미술 작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 문화, 역사, 뭐 인지니어링 전부 다 찾으실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도움을 제일 많이 받는 게 그 3차원 접근 같은 거 이렇게 하시거나 아이들한테 보여줘야 될 게 있을 때 그때 여기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원하는 과목을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영어가 좀 어려우실 때는 그 사전 들어가셔서 한글 치시면 영어로 다 나오거든요. 예. 칼큘러스 같은 거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칼큘러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들이 좀 나오게 됩니다. 그 선생님들 실력이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되게 신기한 게 너무 많아서 저는 막 고개가 막 숙여지요. 근데 재미있게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요. 네. 이거 잘못 눌렀나 보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이 오면은 컴퓨터를 치워야 되고 스마트폰을 숨겨야 되고 이제 핸드폰을 뺏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제 경험으로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게임이나 문자나 카카오톡밖에 배운 게 없더라고요. 그 학생들한테 누가 더 이상의 좋은 콘텐츠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걸 들어본 기억이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이런 걸 가르쳐주고 수업 시간에 이걸 하는 건 괜찮아라고 이제 허락을 하고 그것도 좀 사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여기 이제 보여드리는 것들이 콘텐츠들인데요. 굉장히 많아서 사용해 보시면은 재밌는 게 상당히 좀 많고요. 네. 제가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접 움직여 보실 수 있으세요. 예, 이 안에 뭐 대입하는 숫자, 여러 가지 형태들 다 움직이시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늘 로딩 속도가 좀 많이 걸리는데요. 원래 제 집에서 한다거나 그러면은 그런 일은 적은데 지금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어머, 죄송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런 도형이나 그림들을 이렇게 여기 슬라이드 바만 움직이시면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하시거든요. 여기로 내려오면 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방식들을 이용해서 여러 선생님들의 그 교과서에 들어와 있는 내용들도 꽤 많아요. 작품을 직접 움직여 보시면서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울프람 데몬스트레이션 사이트라고 하고요. 핸드폰 앱도 있는데요. 핸드폰 앱은 이게 4,000원인가 가격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좋아해서 일찌감치 깔아놓긴 했는데 그거 참고하시고요. 3D 입체 같은 거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많이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파워포인트 제작을 할 때 좀 빨리 쉽게 많이 그 작업을 좀 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짝 소개를 해드리고요.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좀 잘 못 찾겠네요. 원래 이거보다 더 재밌는 게 많거든요. 일단 이거 먼저 한번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솔리드 레볼루션을 이제 슬라이싱 하는 건데 그 입체를 이렇게 그 고구마 자르듯이 잘라가지고 아이들이랑 이제 볼 수 있게 해주는 좀 도구거든요. 제가 직접 입체를 움직여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슬라이스의 개수라든가 그 밀도 정도는 조절을 해주실 수가 있고, 예, 크기라든가 너멀 오브 슬라이스라고 해서 여기 슬라이스 개수도 조절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3D로 우리가 적분 수업할 때 하는 회전체 부피는 이런 걸 구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실 때 직접 이렇게 좀 아이들이 이걸 갖고 놀아보게 좀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보다 조금 더 능동적이고 건축이나 이런 데서 쓰는 이제 간단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능동적인 걸 원하실 때는 제가 기하 벡터 수업에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거 이제 3D 그 인테리어나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원래 사용하시는 건데요. 저희 애기도 이걸 가지고 놀고 있거든요. 그때 7살이었는데 되게 재밌게 잘 놀더라고요. 그래서 사용법이 많이 어렵진 않나 보다 해서 한번 소개해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이렇게 들어오셔서 스케치업 사이트에 들어오셔서요. 간단한 누르시고 제품을 누르신 다음에 다운로드를 선택을 하시면 다운로드가 되는데요. 다운로드 되고 설치하는 과정까지 쭉 한번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루하실 수 있으니까 그동안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 이제 유료 버전인데요. 무료로 쓰실 수는 있거든요. 유료는 여기 590달러라고 되어 있죠. 조금 가격이 셉니다, 이게. 대신 이제 수업하실 때 잠깐 다운 받으셔서 30일 정도, 그러니까 8시간 정도까지는 무료로 쓰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지금 깔았다 지웠다 이러고 있어요. 학생용 버전이나 강사용 버전은 조금 더 싸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이제 다운로드를 좀 받고 있고요. 잠시 그동안 이거 하나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수업을 만들어서 PDF로 저장을 좀 하고요. 3333번으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PDF로 저장이 지금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문서 저장 중이고요. 근데 SNS로 아이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이제 수업 끝나자마자 빨리 줄 수 있느냐 이런 좀 의문이 있으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저장이 끝나면은 제 SNS를 바로 열어서 여기 파일을 눌러가지고 방금 저장한 3333 파일을요 찾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주기 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수업한 내용을 학생에게 보내주는 방법의 전부이고요. 학생은 이거를 받았기 때문에 열어보기를 누르게 되면은 바로 자기 스마트폰 화면, 자기 컴퓨터에서 그날 수업한 거를 이렇게 열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스마트폰에서 보고 굉장히 깔끔하더라고요. 야자 시간에 제일 어려운 게 그런 거였어요. 그 기기를 야자 시간에 아이들이 가지고 들어가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막으시면 안 되는 학교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 와이파이를 안 쓰고 그다음에 그 스마트폰 속에 인강이랑 필기가 다 있으니까 선생님 가져갈게요 하면 주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쌤이 이렇게 넣어주고 선생님한테 확인을 맡으면 가져올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온라인에서 봐야만 되잖아요. 유튜브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게 야자하는 학생들한테는 방해가 되더라고요. 아니 쓸모없는 것이 되거나. 그래서 이렇게 이제 SNS로 강의를 다 보내거나 해주시면요. 스마트폰에 담아놨다가 그걸 야자 시간에 꺼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와이파이가 되지 않는 곳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좀 많이 어렵진 않았죠. 바로 저장하시고 SNS로 그냥 한번 클릭해서 보내주시면 끝납니다. 네. 네, 아직 다운받으시고. 그래서 이제 공유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를 하나씩 다 클릭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굉장히 힘들어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 이 메뉴 허공에다가 이렇게 버튼을 누르시고요. 이쪽에다 버튼을 눌러주시면 리본 메뉴 아래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 표시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단축키 같은 걸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 지정을 눌러주신 다음에 이게 지금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이쪽 화면의 단축키들이거든요. 저거를 뺄 건 빼고요. 넣을 건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해주시면 그냥 파워포인트를 워드 프로세스처럼 쓰실 수가 있어요. 단축키나. 제가 이제 한글 작업을 오랫동안 하다가 이제는 한글 작업을 좀 하지 않고요. 모든 교환, 수학 교환 전부 다 이제 파워포인트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파워포인트 작업을 하시면 일단 글자 크기 같은 걸 굉장히 좀 자유롭게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식을 입력하실 때 아까 그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수식 사이사이에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는 거는 한글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건 전부 다 파워포인트에서 작업을 해서 색깔을 다 넣어준 거거든요. 그렇게 작업을 해주시면은 혹시 깔끔하고 좀 깨끗한 걸 만드시고 싶을 때 굉장히 편리하게 작업을 빨리 좀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다운로드가 좀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잠깐 한번 실행을 좀 시켜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랑 할 때도 이 수업은 되게 좀 많이 재밌는데요. 3D를 만들어서 움직여보고 잘라보고 들여다보고 하면서 전개도 수업이라든가 닮음 수업이라든가 중학생들 그런 거 할 때 좀 상당히 좋은 호응을 좀 얻고 있어요. 프로그램 크기는 크지 않기 때문에 금방 인스톨 되게 좀 그렇게 해놓았고요.
인스톨 됩니다. 인스톨 되는 건 중요한. 네네. 궁금한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아까 그 PDF 저장할 때요. 예. 원하는 페이지만 따로 저장. 네, 가능합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저장 기능을 누르실 때요. 아, 참. 아, 예. PDF는 아직 원하는 페이지만 따로 저장하기를 안 만들어 놨거든요. 제가 지금 잘못 말씀드렸어요. 이미지로 저장할 때는 원하는 페이지만큼만 딱 저장이 가능하신데요. 아직은 PDF에는 그 기능을 만들지 않았는데, 제가 꼭 적어놨다가 다음 업그레이드 때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을 편하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업그레이드 할 때 반영할 수 있는 건 좀 먼저 반영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네. 교환을 PPT로 만들었는데요. PPT가 편하신 분들은 아까 문제를 캡처하셔가지고요. PPT에 그냥 하나씩 다 꽂으신 다음에 그냥 가져오기 하시면 여기서 다 불러오기가 됩니다. 그러면 폰트나 이런 거 불러오기 거는 떼지거나 네, 그러진 않습니다. 일부러 이미지로 이제 불러오게 해가지고요.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새 강의를 제가 누른 다음에요. 교재 파일 추가를 누른 다음에 제가 그동안 만들었던 교환 중에서 하나를 좀 불러와 보겠습니다. 아직 속도는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느리다고 보거든요. 강사 선생님들이 즉석에서 빨리 쓰시기에는 이거는 좀 개선을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파워포인트는 한 장씩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그 칠판에서 큰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들 좀 만나뵙고요. 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기능이 좀 필요하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칠판에는 이게 까맣게 돼야 되고 이게 이제 글씨가 하얗게 돼야 되니까요. 반전 기능을 넣었어요. 그래서 불러오실 때 반전하기 아이콘을 클릭하시면은 이게 자동으로 전부 다 색깔이 거꾸로 변합니다. 그래서 하얀 건 까맣게, 까만 건 하얗게 되거든요. 컬러는 살아있고요. 불러오신 게 무슨 파일입니까? 불러오신 거요? 지금 파워포인트로 제가 만든 강의안입니다. 아, 그 기존에 원래 파워포인트에 돼 있던 거를 파워포인트로 다시 삽입하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불러왔습니다. 원본이 똑같은 네, 원본이 이거랑 똑같습니다. 제가 한번 원본도 보여드릴게요. 여기 제 교재 개념 수업에 네, 지금 원본 파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노트로 불러온 거랑 원본이랑 비교해 보시면요. 네, 이게 이제 원본 그 자체이거든요. 그대로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본이고요. 제가 수업할 때 좀 많이 쓰는 것들을 미리 다 이렇게 설명을 다 적어놓고 원하시면 제가 그냥 다 드리고 있거든요. 이거 제가 뭐 저만 쓰겠다 하고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저 문제 저거 워드 치신 거예요? 아니면? 요거는 네. 그 그림을 그 아까 앱에 그 CS 캠 스캐너에서 찍어가지고요. 네. 그걸 그냥 바로 보낸 겁니다. 네. 수식은 그럼 어때요? 수식은 이 파워포인트에서 제가 직접 다 입력을 하고 있거든요. 한글이랑 좀 방식이 약간 차이는 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 명령어도 비슷하고요. 파워포인트도. 지금 제가 버전을 다른 걸 가지고 와서 잠시만요. 네. 간단하게. 그러니까 수식 입력 때문에 한글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지금 제가 여기다 설치해온 파워포인트가 그 수식 입력 이 수식 기능이 죄송합니다. 수식 편집기를 애동으로 다시 파워포인트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예정했어. 예,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삽입을 누르시면 여기에 수식이라고 써있는 거 보이시죠? 저기 파워포인트도 수식 입력 기능이 다 기존에 싹 들어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입력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크게 하고요. 글씨를 삽입해서 수식을 누르면 수식 입력 준비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 그냥 뭐 3 더하기 4
적분 같은 거 보여주시죠. 네, 적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여기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요. 처음에는. 그리고 네모칸으로 가셔서 윗끝 아래 끝은 넣는 것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아까 적분 보시면은 여러 종류가 있죠. 네, 저쪽에 위끝, 아래끝 다 있는 거, 이중적분, 중적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옛날 버전인가요? 아니면 최신? 예, 요거는 최소 2010 이상 쓰셔야 되거든요. 2010. 너무 옛날 소프트웨어는 이 기능이 있긴 있는데 되게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 이상 사용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벡터도 있습니까? 네, 벡터도 있습니까? 네, 다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극한부터 해서 악센트 파트에 여기 벡터 표시까지 종류별로 다 있거든요. 그 요거는 전부 다 단축키로도 싹 됩니다. 이게 꼭 클릭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서 한글처럼 그냥 쭉 치시면 예, 명령어 형태로 다 됩니다. 굉장히 편리한 거는 제가 3하고 4를 이렇게 친 다음에요. 이 상태에서 그냥 스페이스 키를 한 번만 누르면 자동으로 다 알아듣습니다. 이게 그 파워포인트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분수도 그냥 3나누기 5를 친 다음에 스페이스를 누르면 분수로 자동으로 저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부분 색깔만 변화를 주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요. 이건 한글이 못 쫓아오는 기능 중에 하나고요. 중요한 부분만 색깔을 넣으시고 옮기시거나 한글이 힘든 게 이 크기인데요. 이건 자유자재로 다 변환이 됩니다. 한글이 이 크기 변환이 좀 어려워가지고 제가 좀 애를 많이 먹었는데요. 복사도 좀 쉽고요. 그 다음에 언제든지 수정해 주시는 것도 크게 무리 없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를 한 4년 전부터 작업을 한글에서 파워포인트로 싹 다 바꿔가지고요. 이제 작업을 싹 하고 있어요. 네. 좋은 작업물이 나오면 일단 공개하기 좀 창피하거나 괜히 폐가 되는 것들은 좀 제가 갖고 있긴 한데요. 좀 검증이 되거나 이건 좀 도움이 되겠다 싶은 것들을 이제 카페에 계속 올리고 있어요. 구분구조법 파트는 올려드렸거든요. 네,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좀 어떨까. 그 밑에 있는 그림들은 딴 데서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림이라 하시면 이런 거요. 제가 다 그냥 만든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셔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파워포인트는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요. 이게 요즘 생긴 게 이제 여기 보시면 빠른 스타일 기능이 있는데요. 저는 디자인은 진짜 잘 몰라요. 색깔도 잘 못 맞추고 모양도 되게 항상 제가 뭘 하면 밉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빠른 스타일 기능에 미리 다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색깔이랑 글자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냥 눌러만 주시면 웬만한 중간 이상급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아까 그 주머니 어떤 거예요? 네, 주머니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자유형이라는 도형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누르시면 모양이 형성이 됩니다. ESC를 누르면 이제 주머니처럼 되거든요. 좀 잘 못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점을 움직여서 예쁘게 이제 만드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빠른 스타일로 이런 걸 이렇게 한번 주시면 약간 이제 그림자도 지금 들어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안에 공 같은 게 들어있다 그러면 동그라미를 그려서 이렇게 복사만 해주시면 네, 공이 들어가 있는 모양을 좀 금세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같이 줄이고 같이 늘리고 하시는데 좀 괜찮으시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복사만 이렇게 해서 주머니에 공 하나 더 추가하시면 이렇게 늘어놓으시고 그러시면 콘텐츠 제작이 굉장히 빨리 되고요. 잘 그리시면 웬만한 교재보다 더 깔끔하게 그림이 많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교재를 스스로 제작하실 때 그림은 디자이너가 자꾸 맡기면 이제 엉뚱한 그림을 자꾸 좀 가져올 때가 있어요. 고쳐서 다시 주고 고쳐서 다시 주고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되게 답답하거든요. 그때 이제 어느 정도까지 선생님이 이렇게 그리셔서 주시거나 직접 넣어주시면 깔끔하게 이제 좀 만드시는 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것도 다 그래서 제가 만든 것들이거든요. 교집합 기호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쉽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네. 다만 저희가 기능이 있는데 좀 모를 뿐이지 이게 다 되게 쉽더라고요. 네. 가운데 칠하는 것도 쉬운가요? 네, 그곳은 사실은 이제 여기 겉에는 드러나 있지 않은데요. 네, 속으로 숨어 있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이 겹치는 부분만 표시하기, 그림이 겹치는 부분은 잘라내기 이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이용하시면 교집 파악 기능도 어디 있는지 제가 잠깐만요. 오랜만이라 여기 보시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이쪽 왼쪽에 되게 여기 모든 명령을 치시면요. 이제 모든 명령이 다 나오거든요. 이렇게 여기를 갖고 이제 제가 놀다가 우연치 않게 알게 됐어요. 이렇게 보시면 잠시만요. 도형 여기 보시면 도형 병합이라는 게 있거든요. 빼기, 삽입 이런 거요. 도형 빼기, 도형 병합,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요 위에 도형이 새로 생긴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도형을 제가 겹쳐 그린 다음에 합치시고 싶으실 때는 도형 병합을 눌러주시면 하나가 된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하나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도형 빼기를 누르시면 도형 하나 저렇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텅 비거든요. 이렇게 다이처럼. 네,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갖다 맞춘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더 기능이 훨씬 많은데요. 제가 지금 2개밖에 못 보여드려서 아쉽지만 네, 굉장히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필기가 힘들고 교재를 계속 한글로 치는 게 너무 염증이 많이 느껴지고 힘들어서 파워포인트에 뭐가 없을까 이런 이제 가지고 좀 공부를 하다가 이런 기능들이 숨어 있는 걸 좀 발견해가지고요. 지금은 계속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교환이 일단 나가고 있는데요. 제 학생들은 이제 이렇게 컬러로 된 교환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선생님